네, 방금 소개받은 교사 임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대신 요즘 아이돌처럼 핀 마이크를 찼습니다. 방금 사회자들이 저한테 후광 입히신다고 했는데요.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후광 입히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아이는 뭐 자유의 예선상이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사진 하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아이들이 좋아요를 4,500개씩 눌러주고 또 반응해주고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송진기하고 비교해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내려왔던 김준정 학생은 제가 2학년 때 3학년 때 수업한 학생이었는데요. 물론 저와 협의되지 않는 얘기를 막 하지만 저런 학생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교사로서 가장 복받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학교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 입학 설명회도 사실 예약 받을 때 약 3분 만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되게 힘들게 예약하신 거잖아요. 물론 예약하고 안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십니다. 지금 막 생각보면 45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600명 예약에 노쇼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관심에 감사드리고자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선물 하나씩 받으셨던 형광펜 그거 말고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다 드릴 수 없어서 몇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멀리서 오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네, 어디서 오셨나요? 예? 과천이요. 네, 과천보다 예. 울산, 네, 울산. 갑자기 성이 왜 어디신가요? 광주요? 전라도, 광주, 울산 중에 어디가 뭔가요? 자칫 이게 지역감 얘기를 있으니까 두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광주, 울산, 힘들고 계세요? 네. 오늘 생신인 분 계신가요? 오늘 생신인 분. 결혼기념일이신가요? 생일이신가요? 네, 이분 생신이십니다. 네,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저분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신인데 이런 데 오시다니요. 네, 혹시 나는 정말 이런 데 오기 싫었는데 나 누나, 나 언니, 오빠 때문에 왔다. 내가 제일 어리다. 내가 제일 어리다. 네, 몇 살인가요? 9살. 9살보다 어린 사람? 네, 그쪽 학생. 몇 살인가요? 네? 8살. 네. 8살. 나는 8살보다 어리다. 네, 저 뒤에. 나갔나요? 나간데 선물 어떻게 드리죠? 네, 그 학생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살. 네, 일어서 주세요. 손들도 안 보이니까 저 학생에게 선물을 드리죠. 네, 지금 손도 안 보이죠? 맨 왼쪽 블럭에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왔나요, 학생은? 8살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입학하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 저 선물을 뜯어보지 마세요. 네, 저희가 입학 설명회를 오늘이 13번째입니다. 1년 내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하실까 생각하다가 제가 홈페이지에 입학 안내에 보면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기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답글을 답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겁니다. 현재 누적 질문이 4,58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답변해 드렸는데 여전히 이렇게 입학 설명회 많이 오시는 거 보면 뭔가 궁금한 게 많으신가 보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은 이 궁금함을 모두 해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답글로부터 해방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까 교장 선생님이 카리스마가 넘치시잖아요. 답글이 하루만 늦어지면 전화를 하십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 갈 때도 컴퓨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지나면 질문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 5개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동탄국제고에 떨어지면 우리 동네 고등학교 못 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판결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네, 좀 불편하지만
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로 이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있을 텐데요. 시도별로 좀 다르지만 경기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 지역은 쉽습니다. 일반고 지원자들이 배정원서의 1지망 1순위부터 저 끝순위까지 적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학생들도 1순위 뭐 다 적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원에 사는 학생이 동탄국제 원서를 내면 1지망의 1순위에 동탄국제를 쓰는 겁니다. 수원에 없는 학교일지라도.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에 동탄국제를 쓰고 2순위에 자기 지역 학교를 씁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우리 학교 오게 되는 거고요. 불합격하면 2순위부터 이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평준화 지역은 어쨌든 배정이 됩니다. 물론 1지망을 1순위를 못 쓴다는 게 굉장히 큰 불이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되고요. 비평준화 지역, 저희 화성 혹은 뭐 전라북도의 많은 지역, 충북의 많은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 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학교 하나만 적습니다. 동탄국제고를 지원하면 자기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면 유인근에 뭐 우리 학교에 옆에 나로고등학교에 있는 나로고등학교에 지원하면 동탄국제에 지원할 수 없죠. 그리고 합격하면 그 학교에 가는 거고요. 불합격하면 그 지역에 추가 모집하는 학교에 가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가 미달이면 나로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우리 학교 와도 됩니다. 다만 저희 학교는 개교육에 미달된 적이 없습니다. 네. 작년에 이 화성 지역에 미달된 학교가 딱 두 학교 있었습니다. 한 학교는 3명이가 미달이었고요. 한 학교가 40몇 명이 미달됐었는데요. 그 신설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추가 모집으로 간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하면 민사고 떨어진 학생, 용인에는 외대부고 떨어진 학생, 그 다음에 동탄국제고 떨어진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 학교가 개교 첫 해에 명문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불합격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있지만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 도전해 보시고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원서를 내고 또 그쪽 배정 원서도 동시에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학년 때 B가 있는데 1단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궁금할 텐데요. 답은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 공무원이라서 네, 이런 건 저분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공립이고 공무원이라서 책임 못 질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올해 합격할 내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고요. 다만 저희는 전년도에 커트라인을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 커트라인입니다. 저희 영어 내신만 매학기 반영하는데요. 일반 전형은 올 A, 지역국사도 올 A, 사회통합 전형은 미달이었기 때문에 지원자 수는 합격이었고요. 특례는 B가 하나님까지 합격이었습니다. 내신이 만점이면 그 다음에 출결 감점을 하는데요. 출결이 무단결석 1회만 있어도 불합격이었습니다. 무단결석 1회면 0.1점 감점인데 이것 때문에 불합격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가 있냐면 특목고 자사고 가려면 결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결석은 명결석은 상관없고요. 무단결석이나 미인정 결석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해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을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점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점자 처리 기준은 이렇게 한 학기씩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의 1단계 통과 인원을 240명이라고 봤을 때 1단계가 260명이 통과해버렸다. 그럼 몇 명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잘라낼 때 3학년 2학기 국어가 높은 사람 합격, 낮은 사람 불합격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디까지 적용됐냐 하면 일반 전형은 여기까지 적용됐었습니다. 이 말은 2학년 2학기 국어까지 영어까지 모두 A, 2학년 1학기 사회가 A면 통과, B면 불합격 이렇게 됩니다. 올해도 이럴지 어떨지 이런 말씀 드리면 이미 표정이 어두워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도 이럴지는 모르죠. 작년에 이랬다는 거고요. 지구국사 전형은 그래도 일반 전형보다 조금 낫습니다. 2학년 때는 망쳐도 됩니다. 네. 2학년은 뭐 C가 있어도 D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3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국어까지는 A를 맞은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이럴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더 낮아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나라도 교육청도 저희를 싫어합니다. 국회의원도 다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도 특목고나 외고 자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폐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살짝 두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기 어렵고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는 역시 저희 모르겠고요. 자기소개서에 이런 거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여기 있는 중3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답변은 제 입학요항을 다 나눠드렸는데요. 입학요항에 자기소개서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에 박스가 있고 비제금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써도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면 앞에 표지에 보고 별 내용이 없으면 써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써도 쓰면 안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학 능력 시험에 쓰면 안 되고요. 어학 성적, 그다음에 교과목에 점수나 석차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쓰면 안 되고요. 자기 이름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슬픈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 본문에 표지는 써야 되겠죠. 자기소개서 본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중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무조건 0.7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이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군지 알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쓰면 안 됩니다. 저희 아빠는 수원지검 검사장이십니다. 뭐 이런 내용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암시하는 내용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빠가 가지고 계신 말을 가끔씩 합니다. 이런 내용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집의 경제력을 과시하거나 아버지의 정치력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은 쓰면 안 됩니다. 땡땡 동아리가 아직 활동 중인가요? 라는 질문을 또 본격적으로 중3들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쓰기 위해서겠죠. 그런 질문을 올리면 제가 이렇게 됩니다. 찾아봅니다. 저도 찾아봅니다. 올해 이 동아리가 활동 중인지. 현재 우리 학교에 활동 중인 동아리는 약 80개 정도 되고요. 그 동아리는 대학교 홈페이지 학습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에 동아리 안에 들어가면 저 동아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연간 계획이 있고요. 활동 사진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하면 되고요. 다만 굳이 그 동아리 이름을 이렇게 노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동탄국제고에 가서 리듬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뉴스타 치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안 써도 되고요. 그냥 뮤지컬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법률 동아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굳이 학교 홈페이지를 빈 흔적을 안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없는 동아리를 써도 됩니다. 자기가 만들면 되니까. 영어로만 수업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어교사이고요. 영어를 정말 못합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지만 영어가 가장 힘들고요. 제가 전화로 룸서비스로 접시를 치워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접시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학교 전체에 영어로 수업을 하겠습니까? 저희 학교에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영어 수업은 영어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업은 영어로 선생님이 영어만 말씀하시고요. 그 외에 수학, 사회, 과학 시간 중에 일부 시간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원어민 교사.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일반 학교는 영어 시간에 원어민 교사가 들어오잖아요. 저희 학교는 수학 시간에 원어민 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시는 거죠. 일주일에 4시간이 있다면 그중에 1시간은 원어민 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궁금함이 드시죠? 우리말로 가르쳐도 저 또아이인데 우리말로 가르쳐도 내가 수학을 이렇게 못하는데 영어로 가르치면 될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저희가 원어민 교사가 다 수업하는 수학은 정통 수학이 아니라 수학이 소재가 된 영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시간에만 영어를 하면 그 내용이 좁아지니까 수학 시간에 영어를 하고 과학 시간에 영어를 하고 사회 시간에 영어를 하면 내용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 교사가 열심히 수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어로 수업해서 유학만 가는 학교 아닌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과 성향인데 동탄국제고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지금도 많이 하십니다. 예, 저의 답변입니다. 저는 문과 성향인데 과학고 괜찮을까요? 라고 과학고에 질문을 하면 과학고에서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과학고에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과 성향의 학생이 동탄국제고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고 2022학년도 대학 개편안도 문이과 통합입니다.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이과 구분 없는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호영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과 학생들이라는 미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진학이 영 불가능한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이과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학교는 이과 과목은 최소로 배우고요. 문과 과목이 많은 학교입니다. 대학은 다 문과 계열로 갑니다. 이과는 1년에 2명, 3명 갑니다. 그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과 가야지 이런 학생보다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과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도와줄 뿐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이과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이과가 진로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지가 자기소개서에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과 성향의 학생이 아주 행복한 학교가 동탄국제고등학교입니다. 물론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한의사도 있습니다. 그 학생은 어마어마한 학생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죠. 그 학생이 아마 일반 학교를 갔어도 더 좋은 학교를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진로가 분명한 학생들은 진학을 권하지 않습니다. 보너스 질문입니다. 동탄국제고도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학교인가요? 라는 질문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지만 옆에 자녀 때문에 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도 무상교육 대상 학교입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업료를. 내년에는 2학년도 안 되고요. 내후년부터는 전교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학교를 오게 되면 매년 매월 기숙사비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되고요. 식비가 오류입니다. 식비 이렇게 싸지 않습니다. 25만 원 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인근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가는 비해서 약 45만 원의 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통비가 줄어듭니다. 기숙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학원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간다고 해봐야 금요일날 집에 가서 일요일날 올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학원을 갈 텐데 일주일 내내 가는 학생 비교가 안 되겠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4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빼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아침 풍경을 생각해 보시면 일어나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왜 교복을 안 입고 가니? 화장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집에 오면 계속 TV만 보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공부 좀 해라. 다음 주가 시험이라며 요것만 보고요. 너 1시간 정도 그만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텐데 그걸 저희가 합니다. 박수 치고 할까요? 저희가 깨워서 밥 먹여서 등교시키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쓰지 말라고 압수를 합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자기 게 됩니다. 오후 4시 20분 되면 핸드폰 만나 4시 20분 핸드폰을 줍니다. 자기 걸. 그리고 7시 20분에 다시 반납합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자기 건데 그 시간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약 1시간 20분 내외입니다. 휴대폰 중독 같은 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공부는 저희가 시킵니다. 어차피 TV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못 보는 프로는 개그 콘서트입니다. 그 시간에 학교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지금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보기로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오시면 약 4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데 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격주로 기가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원래 저희 학교가 개교일에 격주 기가가 정책이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는 건데
하셨는데 부모님이 몹시 좋아하셨죠. 심지어 주말에도 애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올 신입생부터 매주 의무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 앞 입학 설명회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님이 너무 아쉬워하는 걸 보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으셨거든요. 학부모님들의 격렬한 요구가 있다면 다시 교육퇴사를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합격하시면 학교를 향해서 격렬하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선호도는 떨어지고 부모님들의 선호도는 높아지게 돼서 저로서는 고민입니다. 외고와 국제고는 비슷하죠?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완전히 다른 학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히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 전 학교가 외고였습니다. 외고에 6년간 근무하고 지금 저희 학교 8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건 교육과정입니다. 국제고의 교육과정은 외국어와 사회가 굉장히 확대된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어보다 사회를 더 많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국제고는 사회를 많이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외고는 이런 학교입니다. 저희가 배우는 사회, 외국어 다 합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외고를 가는 학생들은 외국어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외고를 가야 되는 거고요. 국제고는 외국어도 좋은데 나는 경영학과도 가고 싶고 정치외교학과도 가고 싶고 사회학과도 가고 싶고 그런 아이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제고가 외국어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그런 학교 아닙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특화돼서 배우는 과목들은 이런 겁니다. 영어는 일반 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것 이외에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진짜 멋있는 과목들은 이런 겁니다. 미시경제, 국제경제, 현대세계의 변화, 국제정치, 국제법, 세계문화와 미래사회 이런 멋있는 과목들을 배우는 학교가 국제고입니다. 그래서 국제고를 오는 학생들은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과계통의 특목고를 가고 싶은데 여기밖에 없다 정도가 맞습니다. 네. 그 외에 저희는 주문형 강좌나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문형 강좌는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해 주는 거고요.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너에게 적응해 줄 수 없지만 인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도록 협약을 맺어놓은 겁니다. 저희 학교는 나루구하고 바둥우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서 이런 과목을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교육부에는 이 클러스터를 이수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대학에서 보기에는 이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 이외에 적극적으로 여러 과목들을 이수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외에 국어, 수학, 과학, 체육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만큼 배웁니다. 다만 예술, 체육은 다른 학교보다 더 멋있게 배우는 편입니다. 항의성 질문이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면 항의 전화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받은 항의 전화입니다. 해외대학 관련 설명을 왜 안 하냐? 검정고시는 왜 안 알려주냐? 라는 말씀하시는데요. 해외대학은 1년에 5명 안팎으로 갑니다. 국제고 다 해외대학 간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학교는 해외 유학반이 따로 없습니다. 5명 정도 매년 해외 유학을 가고요. 그거는 그 유학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1대1로 지원을 해주실 뿐 학교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 학생들도 특별한 게 아니라 검정고시 성적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입학 요항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다면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입학 요항 제일 뒤에 보면 학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그 학교 전화번호 8015-9060은 제가 받는 전화입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입학 전형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1시간 44분이 지났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5시 근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전형 결과입니다. 경쟁률은 이 정도였습니다. 일반 전형이 가장 높았고요. 사회통합 전형은 1단계 미달이었습니다. 경쟁률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물론 여기는 좀 높아졌었는데요. 작년에 대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3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 절벽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고나 외고 자사고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례 입학은 이렇게 경쟁률이 오르는 힘이 심해서요. 제가 드린 말씀 아니지만 특례 자격이 되는 학생은 일반적인 자격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율을 보시고 저희가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거든요.
보시고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6년간 경기도 지역의 외국 국적어 자사고의 경쟁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 국적어 자사고의 인기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상급자가 줄어들면서 떨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과학고도 떨어졌습니다. 다만 국제고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학교 유형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남녀 비율입니다. 이렇습니다. 남학생 손 들어볼까요? 이 정도잖아요. 여학생 손 들어볼까요? 네, 이렇잖아요. 입학 설명회 오는 것부터 남학생들이 별로 안 오고요. 내신도 여학생보다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고요. 최종 합격자는 더 심하게 됩니다. 네, 주로 남학생들이 내신도 잘 못 본 데다가 면접 때 말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그 여학생들은 뭐라고 말을 잘 하죠. 뭐 면접 시간이 나오면 면접관이 시간이 남았는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더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남학생들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시오. 존재감입니다. 아주 숫자가 작기 때문에 존재감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인기가 없던 남학생도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인기가 좋아집니다. 저희 전국에서 지원자가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지원자가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주로 화성, 수원, 용인, 성남, 안산, 평택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요. 이외 지역에서도 많이 지원합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지원자가 없는 학교는 지역은 연천입니다. 연천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올해도 안 오실 것 같습니다. 1단계 리사평선 아까 보여드렸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영향력입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국사 전형은 1단계가 다 만점이었기 때문에 2단계로 가면 면접이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합니다. 특례의 경우에는 1단계 통과자와 불합격자의 점수차가 4점입니다. 근데 면접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면접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사회통합전형은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1단계 통과자 내신 점수 차이가 24점입니다. 그리고 면접 점수가 12점이니까 사회통합전형 1순위라고 하더라도 B가 너무 많으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통합전형 2, 3순위에서는 대체로 거의 합격 가능한, 면접만 잘 보면 합격 가능한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회통합전형 1순위도 면접을 아주 잘 보면 극복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전형은요, 뭐 다를 게 없는데요. 저희 200명 선발에 일반 전형 120명, 지역국사 전형 40명, 사회통합전형 40명이고 정원외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제가 빨리 하죠. 시간을 빨리 마치려고요. 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뭐 일정은 어차피 중학교생들이 안내해 주실 거잖아요. 다만 저희는 2단계 올해는 직접 와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단계 때만 직접 서류를 제출하시면 2단계 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입력하시는 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울산이든 광주든 직접 오실 필요 없이 1단계 서류로만 끝날 거고요. 면접은 30일입니다. 12월 30일. 합격자 발표는 1월 3일입니다. 되게 슬픈 일정입니다. 연말 연시를 긴장 속에서 보내게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저희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더 슬픕니다. 일반 전형 지원 자격은 대부분 무조건 되실 겁니다. 혹시 의심스러우면 전화 주시고요. 사회통합 전형이 다 지원 자격이 많아서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요. 1순위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순위, 3순위는 아주 부자는 아니어야 되고요. 소득 8분 이하여야 되고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명단위 서지지 중학교에 3개년을 이수한 학생. 그러니까 자기 출신 중학교의 주소가 무슨 면이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고요. 이것도 멋지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자기는 뭐 잘한 게 없어도 굉장히 유리한 지원 자격이 됩니다. 다만 소득 8분위 이하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쏙 부자면 안 됩니다. 소득 8분위 이하의 증명은 그 요항에 보시면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얼마 이하면 된다고 요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숫자 전형은 화성 지역 학생인데요.
중학교 3학년 과정, 1, 2학년 때는 딴 데 있어도 되고요. 3학년 온전히 화성 지역에 있으면 지원 자격이 됩니다. 지원자 공통 유의 사항은요, 대략 작기 때문에 이중 지원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남녀 비율 없는 것, 그 다음에 표절하면 안 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지원 방법은요,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1단계에서는 영어 내신과 출결, 그리고 국어 사회 성적을 바탕으로 2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다른 학교 가보시면 이게 다 올해는 1.5배수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면접 인원을 줄이겠다는 거죠. 저희는 1단계에서 떨어져도 어차피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른 학교 갈 때.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면접까지라도 보고 떨어져야 얘가 억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 인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오면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로 면접을 하게 되고요.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내신 성적 반영은 아까 계속 AA 이런 얘기 했는데요. 영어 내신만 반영하고요. 2학년 1학기 때 영어 A를 받으면 40점, B를 받으면 36점 이렇게 돼서 매 학기 40점씩 모아서 106점 만점이 됩니다.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놀면 됩니다. 1단계 전형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 학기 성적 반영해서 160점이 되고요. 여기에 출결 감점을 한 후에 총점이 나옵니다. 공통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성적이 안 좋으면 더 불리하고 2학년 성적이 안 좋은 게 덜 불리하게 됩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좀 복잡한 전형 방법인데요. 단계별로 전형, 순위별로 전형을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별로 채워가고요. 2배수가 만약에 잘리면 저위 학생들 일반 전형으로 전환된다 이런 복잡한 건데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미달이었기 때문에. 1단계는 사회통합전형도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까지는 2단계에서는 1순위에서 우선 60%로 변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전형 1순위가 우리 학교의 모든 전형 중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합격하는 학생과 2, 3순위 합해서 40%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저 3순위는 얼마만큼 유리한가 궁금하시잖아요. 저 3순위도 일반 전형, 지원수사 전형, 특례 전형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 지원 자격이 되면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내가 이 전형으로 지원하면 남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텐데 자기는 그걸로 지원하니까 알게 되지만 전형 과정이나 그 이후에 아무도 모릅니다. 뭘로 입학했는지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은요, 검정고시 성적 6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을 평균을 내서 반영하는데요. 대체로 3문제 틀릴 때까지만 만점입니다. 전 과목에서. 그래서 검정고시 학생들도 내신 검정고시를 아주 잘 봐야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기재급지사항을 준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 쓰지 않는 것, 학교 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마감하는데요. 띄어쓰기 제외하고 1,500자로 쓰게 됩니다. 자기를 자기가 소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표절 검색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써주면 표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기재급지사항입니다. 저는 호원중학교의 걸라인 백과사전이라고 이렇게 쓰면 자기 출신 중학교를 노출시켜서 불합격입니다. 미래의 공무조정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쓰면 불합격입니다. 이름을 써서. 여기는 0점이니까, 거의 감점이지만 0점이니까 불합격하게 되고요. 교사이신 아버지 영향으로 이렇게 쓰면 논란이 됩니다. 작년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래희망이 교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사인데 아버지가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저도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썼는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드러냈다 라고 판단이 된 거죠. 남편이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서류를 본 사람이 교사잖아요. 우리의 지위가 높은가? 우리가 정말 이게 이렇게 적응이 과시가 될 만한 지위인가? 뭐 이런 궁금함이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학생이 교사가 장래희망인 건 아버지를 빼고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얘기해서 감점을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감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직업은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 건 입학 요항에 자세히 있고요. 크게는 3가지입니다. 자기주도학습 과정과 지원동기 진로계획, 인성경험인데요. 가장 열심히 써야 될 건 공부했던 과정이고요. 그 다음 인성경험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만 밝혀주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자기소개서는 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매기짝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고 학원 선생님 문장을 예쁘게 바꿔주시고 또 저 깔끔하게 아래 위로 뭐 충격적인 문장 제 피는 뜨거운가 봅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류의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저희는 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글이 얼마나 잘 쓰여졌는가 보다 뭘 했는가,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쓰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잘 다듬어서 쓴 것보다는 잘 드러낸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했는지를 드러내는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자기소개서는 나는 누구입니다를 밝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적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리더십이 있어서 늘 동아리나 학교에서 친구들을 단합하여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그 일이 왜 필요한지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 자기가 얼마나 리더십이 뛰어난지를 설명한 거잖아요. 안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좋은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청소 담당 구역을 결정할 때 추첨을 하거나 담임선생님께서 짜주시는 방법은 항상 누구에게인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 구역별로 싫은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실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아이는 반장도 아니고요. 왜 청소는 늘 불만일까? 아이들 청소 구역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반 애들한테 설문조사한 거죠. 이 청소 구역이 좋으면 10점, 싫으면 1점. 그걸 평균 내서 이 아이가 이 청소기 6점이면 다음에는 4점짜리 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담임선생님께 건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아이입니다. 진짜 이런 아이가 있을까 싶은 만큼.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렇게 막연한 리더십을 과시하기보다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 적는 게 훨씬 더 좋죠. 저희로 봐서는 이 학생은 이런 식의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자기소개서 좋고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 때 자기소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지도합니다. 좋은 자기소개서는요.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유명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학생은 CNN 뉴스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CNN 뉴스 열심히 봐서 국제정세나 세계문화의 흐름을 익힌 학생입니다. 대단한 학생이죠. 어른들도 CNN 뉴스를 보면서 세계문화나 국제정세를 익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보죠. 근데 중3이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봅니다. 3배속부터 점차 속도를 늦춰서 재생했다. 영어를. 인터넷 강의 들어본 학생 있나요? 인터넷 강의 몇 배속까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1.7배속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죠. 최고 배속이 2배속입니다. 2배속으로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1시간짜리 강의를 30분에 듣기 위해서 2배속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영어를 3배속으로 듣습니다. 외국어를 3배속으로 듣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들죠. 대본과 비교해서 확인했다 했는데 저 대본은 누가 줍니까? 저 대본 누가 줄까요? 어른이 줬겠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거창하게 썼지만 이 자기소개서는 결국 누가 시킨 걸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자기소개서는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이렇게 들어오면 찾아봅니다. 이런 국제본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학원이 어디 있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게 아닌 걸 적는 게 최악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 이해하고 돕기 봉사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임상심리사가 되어서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훌륭한 학생입니다. 행동과 깨달음, 변화 잘 드러났잖아요. 학교 생활 기록을 났습니다. 1학년 때 장애인 이해하고 돕기 봉사활동이 3시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없었습니다.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는데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끔이라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가서 장애인들이 힘든 점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은 1학년 때 했겠죠. 그럼 저 나중에 언제일까요? 그래서 이런 학생에게는 이런 면접 질문이 갑니다. 내가 봉사할 진정성이 없구나. 그래서 1학년 때 장애인 이해하고 돕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후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정말 따뜻한 질문이죠. 냉정하게 물으면 넌 자기소개서가 뻥이던데? 라는 질문입니다. 이 학생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이유가 이 학생이 면접 나중에 전해들은 바로는 이 학생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단체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느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집 주변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갔었는데 중학생은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었고요. 대신 저는 나중에 잘하고 싶어서 장애인 관련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빠지겠죠. 생활교육부를 드시죠. 정말 장애인 관련 책 1학년 2학기부터 꾸준히 읽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교육부의 큰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이걸 물어주지 않았다면 애초에 나쁜 평가를 하고 말았겠죠. 자기소개서 이렇게 썼다면 좋았겠죠. 중학생은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잘 받아주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 꾸준히 장애인 관련 책이나 기사를 보면서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으면 저희가 이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교육부를 보면서 아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라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적는 방법은 궁금함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왜 이 학생이 왜 이랬을까 라는 생각을 만들어주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공탐국제부가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소개 흔히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공탐국제부인이 된다면 독서, 토론, 논술 활동에 열심히 하고 신문을 수행하고 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쓰는 건데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하지 않아도 강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동사국적 홈페이지 이렇게 열심히 드셨습니다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동사국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생각 그런 걸 적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묻습니다. 아까 그 학생인데요. 그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이나 중학교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내가 뭘 했는지를 자세히 적는 게 중요하죠. 면접입니다. 면접은 면접 대기실에서 놀다 보면 부릅니다. 자기 이름을. 그럼 면접 준비실에 가서 공통문항을 5에서 6분간 보게 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5분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나서 면접실에 들어갑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있고요. 거기 가서 또 면접 질문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5에서 6분간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이후에 대기실로 가면 되는데 이 면접에서 5, 6분이 되게 짧은 시간 같잖아요. 그래서 5, 6분간 나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많이 고민할 텐데 그냥 묻는 말에 답변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저희도 딸이 친구들 자주 데리고 오거든요. 그 아이가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 계속 벗어 던지고 내가 딸 아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 쟤는 좀 노는 아이네. 쟤는 좀 성격이 급한 아이네. 쟤는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면접실 들어와서 뭔가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 면접관들이 정말 똘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각을 마련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면접실에 들어가면 큰 교실을 다 비운 다음에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습니다. 대체로 표정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중해서 학생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정도만 아주 의미 없는 웃음을 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가게 되고요. 한쪽 벽에는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남은 시간이 막 표시가 됩니다. 그 시간에 답변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 쫄게 되고 웃는 분은 보이지 않고 저런 분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막 면접실에 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울어도 합격합니다. 다만 울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말을 하면 됩니다. 면접 문항은 공통 문항 한 문제고요. 개별 문항 두 문제입니다. 개별 문항은 이렇게 묶어서 출제될 수도 있고 이렇게 묶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건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을 별도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성 영역과 묶어서 묻거나 자기작성 영역과 묶어서 질문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했는가, 인성 경험 이 두 개를 잘 적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5회 조금 면접하게 되고요. 작년 저희 학교 공통문항입니다. 저희 공통문항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데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계속 확장, 발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삶도 점차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지 말하고 앞으로 인간의 삶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독서 경험 등을 예로들어 설명하세요. 간단하죠. 그냥 앞으로 인간은 왜 행복해질까요? 라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읽었던 책, 체험학습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같지만 대체로 답변을 잘 합니다. 완벽한 답변은 아니고요. 중학교 수준에서. 그 전년도 공통문항은 이런 거였습니다. 30년 내에 인류가 살아갈 생각에서 가장 크게 변할 건 뭘까요? 그럼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든 질문은 아니고요. 이런 질문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면접을 잘하려면 묻는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다. 주로 훈련받은 학생들이 면접관이 면접 질문을 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웃으려고 입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답변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태도가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끝까지 대답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형식보다 내용에 충실한 게 좋습니다.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3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3가지 정도가 있는 이게 자연스러운데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아닐까요? 그런 형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타이머가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남학생들 끝까지 답변하는 게 좋고요. 남학생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시간이 3분,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쓸모없는 얘기는 예,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보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좋은 답변은 아까 자기가 했던 얘기 중에 부족했던 걸 생각합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더 보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또 일부러 시간 남기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남았을 때. 중요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긴장을 즐겨야 됩니다. 중학생들은 어른들 3명 앞에 가서 긴장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막 떨립니다. 떨리는 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서 결국 더 떨리게 되고 결국 울게 되는 거죠. 긴장을 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고 내가 분명히 긴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면접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남은 기간의 준비 방법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 여기 있는 초등학생 8살짜리 어린이도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볼륨 좀 높이고.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내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상책은 혹시 상책은 아는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장면입니다. 네, 제가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이게 대사인데요. 많은 중학생들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 특히나 동서국제고 가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중학생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은 걸 배우고 아주 평범하게 자라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영상처럼 작은 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식당에 가면 늘 보거든요. 중학생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빠랑 얘기할 때도 핸드폰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봐야 됩니다. 그게 면접의 시작입니다. 인성명령에 대해서 뭘 쓰고 싶으면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힘든 친구는 없는지, 어려운 친구는 없는지, 우리 반에 내가 할 일은 없는지, 그게 자기가 뭔가 정성스럽게 참식해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겠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성적도 좋고 그 다음에 생활력도 풍성해지겠죠. 그런 가장 작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뭔가 큰 일을 밖에서 하려고 하는 게 더 이상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배워 나오게 되고 배워 나오면 생육된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마어마한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아빠 말 잘 듣고 아빠 퇴근하실 때 나가서 인사하고 그런 학생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이 어쩌면 가장 강한 학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